초반에서 이걸 완전회로 구하기 위해서는 K1과 K2를 구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초기 값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정한 값들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사실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가 지금부터 할 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부터 할 얘기, 여기부터가 어려운 얘기야. 한번 사실 저희가 이 뒤쪽 부분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한 적도 없어요. 자세히 설명한 적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회로를 제가 전공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회로를 전공한 건 아니죠. 제 분야가. 회로를 전공하고 아무래도 좀 더 깊이 파신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내가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때 머릿속에 그림이 막 그려질 거야.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그 그림이 그려진 걸 가지고 막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막연한 그림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배울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 그림을 그릴 만큼 4학년까지 보질 않아서 그런 거야. 4학년 혹은 대학원 과목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지금 이 회로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아, 그때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채널을 만들 때도 뭐 이름을 바꿀 수는 있지만, 내가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랬나? 뭐 이렇게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쉬운 얘기였었는데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좀 안 됐었던 거고,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런 거를 좀 그릴 수 있을 만큼 막연하게 여러 가지 인풋들을 계속 좀 받았으면, 내가 찾았으면 좀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설명하는 거 따라가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내추럴 리스폰스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의 얘는 아주 간단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출발이 내추럴 리스폰스는 K1의 2의 S1t 그리고 K2의 2의 S2t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S1과 S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썼어. 근데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근이, 실수, 근이, 중근, 3번 근이, 허수,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거 정확히 제가 분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앞에서는 우리가 실수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쉽게 지나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 근이, 중근 하나인 경우, 한 개인 경우인데, 두 개인 경우인데 실수이, 그리고 두 개인 경우인데 허수가 될 때는 우리가 얘네들을 내추럴 리스폰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7.3을 그냥 수학적으로만 이거 이렇게 푸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이라든지 미분 방정식에서 배웠던 그 방법을 그대로 써서 답을 내면 되는데, 문제는 회로 이론에서 가르쳐 줄 때 회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개념이 댐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댐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댐핑이라는 내용들은 우리나라 말로는 제동이야. 근데 제동이라고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댐핑이 제동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동이라는 뜻도 내 머릿속에는, 제가 학생 때는 확 와닿지가 않아. 제동, 급제동, 요 정도가 내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던 개념. 그럼 댐핑이라는 거는 내가 영어를
뭐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댐핑 그러면 댐핑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도 전혀 없어. 제동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멈춰 이런 거밖에 몰라. 그 정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했더니 약간 정확하지 않은 이미지 갖고 이해하려고 했더니 용어들과 실제 현상들이 따로따로 노는 거죠. 따로따로 노니까 영어 책을 아무리 읽어도 한글 책을 읽어도 제동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동이라는 얘기가 멈춰 이건 맞아요. 멈춰는 맞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 제동은 두 가지의 것들을 생각해 줘야 돼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회전 아니면 회전 아니면 이걸 어떻게 진동. 이 댐핑이라는 현상들을 댐핑 제동은 어떤 것에 대한 제동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냐면 막 가고 있는데 멈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멈춰가 아니라 회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회전하는 것을 멈추려고 할 때 혹은 진동하는 것이 있는데 진동하는 것을 멈추려고 할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설명하기를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바람에 바람에 흩날리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서부 영화를 보면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자, 문에 이렇게 서부 영화 보면은 문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달려 있죠. 약간 반 정도 걸친 이 문이 있다고 생각해 봐. 자, 이 문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문이 있는데 바람이 이제 세게 부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열렸다 닫혔다가 반복이 되고 있어. 이런 현상. 뭔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진동이라고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진동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스프링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기계적인 것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는 편한데 스프링이에요. 자, 스프링도 여기다 여러분들이 진동 운동을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진동 운동을 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들을 제동을 한다, 멈추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혹은 자동차를 갖고도 제동이라는 얘기를 표현하는데 자동차를 갖고 제동할 때 자동차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멈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무엇을 집중하냐면 바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브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브레이크 페달을 향해 가지고 이거를 꽝 눌러 가지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 패드가 회전하고 있는 바퀴를 멈추는 현상 이런 것들이 제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댐핑이다라고 하면 돼요. 댐핑이다. 회전하고 있던 거를 멈추는 것, 진동하는 것을 멈추는 그런 현상이 댐핑이라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내추럴 리스폰스를 구하는데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 줄 건데 그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 주는 과정에서 얘네는 필수적으로 지금은 2차 회로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를 우리가 가지고 살펴보기 때문에 이렇게 S제곱 플러스 이런 형태가 나오죠.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텀은 이 앞에 있는 텀은 그냥 1로 만들어 준 거예요. 1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냐면 그 앞에 개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개수로 전체 항을 나눠주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2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항을 2분의 1로 곱해주면 되잖아요. 2로 나눠주던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없어지게 되고 여기는 뭐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최고차항의 숫자는 항상 1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 1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1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 여기 개수를 A1이라고 하고 세 번째 개수를 A0라고 우리가 둘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편의상 어떻게 두냐면 어떻게 둘 거냐면 이렇게 둘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표시가 이렇게 가서 제타라고 해요. 저도 많이 안 써봐서 쉽지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제타라는 말로 쓰고 거기 앞에 숫자 2를 붙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A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주냐면
오메가 제로로 만들어져요. 얘는 오메가. 예, W 형태로 생겼는데 그리스 문자를 읽으니까 오메가라고 써주는 요 형태로 읽고 오메가의 제곱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예, 만들어줘요. 요거는 이제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부러.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오메가 제로를 뭐라고 하냐면 undamped natural frequency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제타라는 거를 댐핑 레이시오라고 표시해 줍니다. 이거는 무차원 계수예요. 무차원 계수라고 하면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 댐핑 레이시오. 이 댐핑 관련된 그 레이시오를 표현해 주는 것을 댐핑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undamped natural frequency라고 하면 비감쇄 주파수 이렇게 되고요. 감쇄라는 말이 댐핑이라는 말로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댐핑 그러면 잘 어떤 뜻인지 와닿지가 않고 감쇄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 정도밖에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그죠? 줄어드는 거밖에 개념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댐핑이라는 얘기는 줄어드는 건 맞아요. 감소되는 건 맞는데 감소는 맞는데 어떤 거를 앞에다 생각을 해주냐면 회전운동이나 파형의 진폭을 생각해 주면 돼요. 자, 회전운동을 생각해 보면 회전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뭔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페달을 딱 달아서 회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거나 파형이라고 한다면 파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파형들이 점차 감소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댐핑이다라고 해요. 감소야 결국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줄어들게 만드느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가질 때 회전운동이나 혹은 파형 어떤 이런 그 웨이브 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그런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undamped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비감쇄예요. 감쇄가 안 된다는 거야. 감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감쇄가 일어나지 않으면 감쇄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감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이 일어나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진폭이 줄어드는 형태. 왜 줄어들까? 회전 운동이 왜 멈춰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요 회전 운동의 진폭이 감쇄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는 게 좀 더 편할 텐데 우리가 가진 소자들을 생각해 보면 커패시터가 있고 인덕터가 있고 저항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은 전자과에 특화된 거예요. 이게 전자과가 아닌 기계과거나 다른 과에 해당되면 이 물리적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전자과니까 공학 수학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커패시터, 인덕터, 이 저항 소자들 중에서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인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애는 이 친구들이고 C와 L이고 그리고 뭔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없애는 애들은 누구냐면 저항이야. 얘가 저항이 있으면은 뭔가 불을 킨다든가 일을 뭔가 해주죠. 근데 그 회로적으로 봐서는 그 일로 인해서 무엇인가 감소하는 일이 발생해. 그래서 비감쇄 주파수라고 하면 감쇄가 발생하지 않는다. 감쇄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저항이 제로인 경우를 우리가 살펴봐 주는 거예요. 저항이 제로일 때는 어떤 이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는 애가 없는 거죠.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주파수 C와 L로 만들어지는 주파수를 우리가 오메가 제로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 댐핑 레이시오는 이제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식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형태의 식인데 이 식의 특성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금방 정의된 여기 undamped natural frequency라고 하는 비감쇄 주파수랑 댐핑 레이시오라고 하는 감쇄비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됐던 거를 각각 양쪽에 개수를 맞춰 갖고 오메가 제로는 A0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이 제타 오메가는 A1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비교를 해 주는 거야, 여기. 앞에 비교해 주고 A1은 이거구나. 오메가 제로는 A0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 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일반화
시켜버리면 우리가 서킷의 특성 방정식을 풀게 돼요. 야, 특성 방정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뜬금없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추럴 리스폰스라는 걸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K2의 ST 이런 값을 넣어주는 거라고 그랬어. 내추럴 리스폰스는 요거를 시험 고유회로 넣어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넣어주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푼다는 얘기는 K 값을 찾는 것과 S 값을 찾는 거라고 그랬어. 왜 얘네들을 넣어주느냐 이게 미분 방정식에다가 얘네들을 왜 넣어주느냐라고 한다면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에는 미분을 한 번 한 거, 미분을 두 번 한 거, 미분하지 않은 거 이 세 가지를 짬뽕시켜서 연산을 했더니 숫자가 0이 나오거나 어떤 숫자가 뭔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거기에 성립할 수 있는 우리가 함수는 다항함수는 성립하지 않고 이렇게 지수함수가 성립할 거다. 물론 삼각함수도 성립하겠지만 우리가 지수함수를 먼저 생각해보면 지수함수가 성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걔네들을 대입을 해서 K값과 S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주는 과정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앞에서 부분들을 참고하세요. 여기서 내추럴 리스폰스는 내추럴 프리퀀시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가지고 루트를 빼준 거죠.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프리퀀시가 마이너스 되는 거는 제외하고 플러스만을 취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제타 같은 경우도 제타로 정리를 해주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제타로 정리를 해주면 댐핑 레이시오가 나오는 겁니다. 액추얼 댐핑이 발생하는 것과 그리고 크리티컬 댐핑 요것에 B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의미적인 거는 이렇게만 써주면 사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요거는 그냥 일단은 정리를 해두시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내추럴 리스폰스를 구해라. 앞서서는 내추럴 리스폰스가 아주 운이 좋게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S는 뭐 마이너스 2, S는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떨어지는 즉 실수가 나오는 거야. 실근 두 개. 실근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얘네들을 실제로 풀다 보면은 일반화시켜서 풀다 보면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특정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런 형태의 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이런 근이 나오게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요식을 갖다 놓고 그냥 저거 구해주는 거죠. 2분의 마이너스 b에 해당되는 것이 마이너스 b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요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편한 게 우리가 공식줄 중에도 보면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푸는 공식 중에 보면 여기가 뭐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 여기가 2로 2가 된 경우에는 공식을 따로 쓰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죠? 보통은 여기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중고등학교 기억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식을 썼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우리가 항상 1로 지금 생각해 주는 거지 간단하게. 그러면 a는 1로 만들어주고 여기도 1이 되니까 좀 더 식이 간단해질 수가 있고 또 거기다가 b라는 것들을 아예 식 자체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꼴 자체가 이렇게 EBX 형태의 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식이었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식을 좀 더 간단히 할 때 마이너스 2b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마이너스 2b분의 2가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의 제곱 마이너스 4 뭐 c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좀 간단히 해서 b로 뽑아줄 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2분의 루트 4로 뽑아주면 여기 2가 나오고 b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요 b 이렇게 없어지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이렇게 식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2로 굳이 2로 이제 만들어주는 꼴.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금방 요 b에 해당되는 꼴이 마치 앞에서 제가 제타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C에 해당되는 꼴이 뭐였냐면 C에 해당되는 꼴이 여기서는 오메가의 제곱이었고 이게 풀다 보면은 C 같은 것도 오메가 제곱꼴로 나타나면 좀 편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이런 형태.
그게 오메가 제곱도 이렇게 표현이 나온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의미를 좀씩 살펴볼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저 제타와 얘 부분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이렇게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얘는 시그마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J라고 허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예전에 I에 해당됐던 거를 우리가 J라고 써줘. J라고. I를 J라고 써주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전자과에서는 I라는 개념 자체가 전류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헷갈리죠. 그래서 전자과나 이제 공대에서는 저 I를 J로 써주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J를 I를 J 허수 I를 J로 써주는 경향. 지금 여기서도 아마 J로 써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 식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을 가능성인 거죠. dt의 제곱분의 d 어떤 x가 있고 플러스 2의 dt분의 dx 플러스 16 이퀄 0. 뭔가 풀다 보면 이렇게 됐던 식이 나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x라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낯서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과정에서 여기가 i가 됐을 수도 있었던 거죠. 뭔가 식을 전개를 해가지고 회로를 분석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이 나타났는데 자, 이런 식이 나타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0인 꼴이 되니까 내추럴 리스폰스를 이제 먼저 구해보려고 한다면 이 i의 값으로 될 수 있는 값은 우리가 뭐 K2의 ST 요 형태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둘 수 있고 S에 해당되는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특성 방정식으로 해주되 두 번 미분한 거는 뭐라고 치환해주냐면 S제곱으로 치환해주고 앞에 있는 개수는 1 그대로 써주고 한 번 미분한 거는 그대로 S 써주고 앞에 있는 개수 2 써주고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거는 1로 치환해줘서 1하고 16 이렇게 써서 보다 보면 S제곱 2S 플러스 16 이런 형태가 나왔을 거다라고 유출해 본 거죠. 지금은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지금은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풀어보면 뭐 이렇게 오메가 제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얼마가 되든 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어주면 돼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2차 방정식을 풀듯이 풀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는 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비감쇄 주파수라든지 혹은 댐핑 레이시오를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S1, S2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쓸 때 IT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K1에 2에 S1이 되는데 S1 대신에 첫 번째 이 항목을 써주는 거죠. 여기 플러스인 항목.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J 루트 15 들어간 거고 K2에 2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15 하고 앞에 J 이렇게 들어가는 이 형태가 답인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 값이 같은 것들은 이제 빼낼 수는 있겠지만요. 자, 7.3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형태냐면 RLC 서킷이 있는데 앞에서는 RLC 서킷을 그 시리얼하게 직렬로 연결했지만 지금은 RLC 서킷을 패러럴하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RLC가 있대 얘네들이 패러럴하게 연결됐고 여기에 소스로는 전류원이 이렇게 들어간 이런 상태에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언댐프드 내추럴 프리퀀시에 대해서 정의를 해라라고 하면 첫 번째 스텝은 여기서 식을 유도를 해내야 되죠. 식을 유도를 해내려고 하면 딱 보고 이걸 갖고 메쉬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잘 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메쉬를 쓰게 하려면 여기에 일단 눈에 보이는 메쉬의 개수는 한 3개가 되니까 얘네들은 뭐 슈퍼 메쉬로 처리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노달 어널리시스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잡고 V를 잡고 여기를 그라운드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아가는 전류들의 합이 제로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키리오프 KCL을 생각해줘서 나아가는 전류 합이 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앞에서부터 하나씩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해줄게요. 여기 저항부터 생각을 해주면
저항은 요 걸리는 볼테이지가 V고 여기는 그라운드가 되니까 여기와 여기의 전이 차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V만큼 나는 거죠. 자, V에다가 요 저항 성분을 나눠주게 되면 요만큼이 전류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로 흐르는 전류,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 그래서 V를 R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인덕터라고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인덕터라고 하게 되면은 L이 들어가고 DT분의 D 이게 저게 되는 거죠. I 이것이 V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야. 자, 이런 형태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전류에 대해서 구하라라고 한다면 아래로 흘러가는 전류를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런 형태에서 전압에 대해서 구하라 그러면 훨씬 편한데 전압이 아니라 저항의 전류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니까 양변을 적분해줘요. 적분해주고 이런 형태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L분의 1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일단 시간까지 VT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를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줘서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라는 초기 시간을 하나 잡아주고 그리고 그 초기 시간부터 지금 현재 t까지 요 시간을 하나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잡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초기 시간까지의 그 값을 우리가 이렇게 초기 값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초기 값. 커런트에서의 초기 값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주어지던가 어떻게 되던가 하겠죠. 초기의 값은. 태초로부터 그때까지의 어떤 값을 계산했을 때 그때 값이 3A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던 간에 초기의 값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전값이 3A로 그 순간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 초기 순간의 전류를 우리가 생각해 주게 되면 자 이거를 전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니까 전류 여기 L에 대해서 써주고 여기에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인덕터에 대해서 여기 나온 거죠. 자 2번은 인덕터에 대해서 처리했고 3번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훨씬 쉬워요. 커패시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전류가 C의 DT분의 DV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이렇게 V 이렇게 표현되거나 이럴 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뭐 여기 있는 V와 여기 있는 V가 같으니까 지금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V 이렇게 써주지만 사실은 여기 V라고 하는 것은 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우연찮게도 우리가 V라고 잡았던 여기 베리어블과 일치한 거죠. 왜냐하면 아래쪽은 그라운드로 잡았으니까 본래는 양단의 전압 그러면 위에는 V고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 되는데 아래가 지금 0이니까 사실 얘는 V에서 0을 빼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시험이래. 설명을 할 때는 좀 생략되다 보니까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헷갈리게 되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요거를 다시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나아가는 전류를 생각해야 돼.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방향을 바꿔서 마이너스 IG라고 써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IG 이퀄 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얘네들은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게 되면 등호를 사이에 두고 넘겨주게 되면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지금 그거를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써준 거예요. 아니면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나머지로 나아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상관없고요. 적용하는 방법의 차이니까.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까지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이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적분이 한 번 들어갔고 여기 미분이 한 번이야. 근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쪽을 다 미분을 한 번 더 취해주는 거야. 미분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취해주게 되면 얘는 미분이 없던 친구는 이제 미분이 생기게 된 거죠. 미분이 생기게 된 거고 미분이 있었던 친구, 적분이 있었던 친구는 적분을 없애주고 미분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여기
그리고 얘는 상수죠. 상수 본래. 상수니까 상수는 미분해주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사라지게 되고 한 번 미분했던 친구는 두 번 미분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양단을 C로 나눠주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IG도 이 IG가 만약에 상수일 수도 있어요. 상수. 문제에 따라서 IG는 3암페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상수니까 미분해주게 되면 0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IG가 상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확실히 모르니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얘를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가정하고 얘를 미분을 해주고 상수 취급을 해주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만들어졌다 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자, 최고 미분계수 두 번 미분된 항을 우리가 1로 만들어줬죠. 1로 만들어준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성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물론 요거의 답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야 돼. 지금 I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V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V는 분명히 V Natural Response라는 것과 V Forced Response의 합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에 대해서만 구하는 거냐면 내추럴 리스폰스에 대해서 구하고 폴스트 리스폰스는 뒷부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얘에 집중해 준 거지. 앞에 거를 구한다. 내추럴 리스폰스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요 주어진 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등호 이쪽에 있는 항을 이게 지금 넌 호모지니어스 꼴인데 비제차 형태예요. 요거를 제차 형태 호모지니어스 꼴로 바꿔줘. 즉 0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얘를 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이렇게 써줘요. 다시 써줘. 자, 그리고 나서 내추럴 리스폰스를 구하는 방법은 K의 2의 ST 형태로 보통 내추럴 리스폰스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K 값과 S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2차 회로에서 이게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 S는 S1 혹은 S2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혹은 이제 하나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S를 구하기 위해서 특성 방정식을 사용하고 특성 방정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번 미분한 거는 S제곱 한 번 미분한 거는 S 그리고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건 1 만들어주고 앞에 있는 개수들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1 그대로 갖고 오고 RC 갖고 오고 이제 LC 갖고 오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특성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특성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생각했던 거랑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자, 오메가 제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때 오메가 제로는 루트 A 제로라고 했고 루트 A 제로 루트 A 제로라고 했으니까 A 제로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LC잖아요. 루트 1분의 LC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 제로에 대한 값을 구한 거고 이 제타라는 거는 제타라는 애는 2분의 루트 A1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A1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RC가 되니까 이거 이거 맞나요? 제타가? 아까 제타 식이 A 제로분의 A1이죠. A 제로분의 A1 이게 A 제로분의 A1 이렇게 주어지니까 2에다가 A1 써주면 여기가 RC가 되고 루트 씌워주고 여기에 LC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2R 그리고 C분의 L 이렇게 주어져요. 지금 특히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지금 여기 패러렐한 서킷에서 의미하는 거니까 첨자로 이제 소문자로 써줬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언댐핑 내추럴 프리퀀시랑 댐핑 레이시오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